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숙소를 좀 보고 왔고요. 앞으로도 숙소를 좀 많이 구하고 그런 미팅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HBM3E 8단이죠. 이 콜통과 소식, 그 다음에 D램, 낸드 플래시, ESSD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문제는 수율입니다. 삼성의 수율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D램,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만드는 ESSD 다 결국 문제는 수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8단 HBM3E와 엔비디아 퀄통과 어제 소식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삼성 주가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삼성 주가가 지금 7만전자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69,400원입니다. 완전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뭐 영향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HBM3E 퀄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 언제 되든 큰 문제는 크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뻥 튀게 된다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눈은 HBM도 주시하고 있지만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여기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D램의 경우에는 일시 D램 개발 경쟁,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중에서는 ESSD, 엔터프라이즈 SSD라 그래서 기업용 SSD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신문에 봤지만은 내년에는 낸드 플래시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이제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낸드 플래시는 이게 돈 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에서 이게 영업이익을 흑자를 기록하는 거는 최근까지는 삼성전자였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요 낸드플래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잘 활활 불타르고 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율이에요. 수율. 이 수율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8단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12단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냥 박수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율이란 큰 벽에 걸려 있고요. 이 삼성전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거죠. 이것 넘지 않고는 아무리 엔비디아에 샘플 몇 개를 줘서 콜 통과를 해도 의미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삼성전자 HBM 8단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콜 통과하고 납품이 됐다는 게 오피셜로 삼성전자가 보도 자료를 내서 언제부터 우리가 콜 통과를 해서 납품을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삼성전자도 안 하고 엔비디아도 안 합니다. 이건 고객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단 HBM3를 생산을 하는데 어떤 A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대규모 장비 발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때 HBM3E 8단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보고가 되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좀 삼성에서 또 아니면은 엔비디아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흘려주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오피셜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올해 엔비디아의 제품 라인업은 H200에 이 HBM3 8단 메모리에 이제 들어가지만은 곧 이제는 블랙웨일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내년에 이제 되면은 이게 12단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8단 HBM3E를 지금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했다고 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HBM3E 12단을 이달 말 양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HBM4도 최고 성능을 자신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는 삼성이 한 발짝 뛸 때 두 발짝, 세 발짝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5세대 고대폭 메모리 HBM3E를 얘기를 하는 거죠. 12단 제품 이달 말부터 생산한대요. 그리고 4분기에 아마 납품이 될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막 그냥 불이 나게 뛰고 있을 때, 저 SK 하이닉스는 더 멀리 달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8단 HBM3E가 공급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슈퍼칩 GB200입니다. GB200에서 설계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뭐 디자인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12단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B200은 아마 내년에 이제 생산이 되고 뭐 B100이라든가 B200이라든가 아니면은 B200A라든가, A는 이제 그거죠. 이제 공랭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BM이 들어가고, DDR이 들어가고, LPDDR, 그 다음에 GDDR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GPU가 두 개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 GB200이 기존에 만들고 있는 호포 AI 그 가속기보다 5배나 성능이 더 좋대요. 그리고 뭐 전기를 뭐 25분의 1인가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 엔비디아파들이 이런 가속기를 만든다 해도 이 엔비디아의 AI 슈퍼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HBM3E가 8단이 초기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2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파운드리보다도 삼성전자가 D램의 그 경쟁력을 아마 더 이렇게 좀 눈길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4공장을 역대 최대의 증설을 할 거라고 신문에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트렌드포스 HBM 호황기에 하반기에 D램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다른 도시문을 보면은 HBM 호황기에서 D램이 아주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블로그에서 이 포스팅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중국의 그 레거시 그 D램들이 이게 뭐 어마하게 그냥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꼭 이렇지만은 않다는 보고서도 많아요. 그래서 참 이 D램 시장이 이렇게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기사도 있지만은 시장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도 하고 있지만은 D램에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 한 가지하고 밑에는 이제 평택 캠퍼스 4기 마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있는 D램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요거 PH3를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3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D램 시장이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D램 투자에 늘리고 있는 가운데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3에다 지금 D램 생산 라인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에 지금 골조가 올라가기를 시작했겠죠. 골조라기보다는 그거죠. 이제 그 칼럼이 올라가고 고요. 이천에 M16에도 지금 D램 생산을 위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D램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기 P5에 대해서는 지금 셧다운을 시켜놨지만은 P4에서 지금 공간이 클린룸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페이지 3뿐만 아니고 페이지 2도 남아있고요. 페이지 4도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증설을 한다 하면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를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D램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2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33%였습니다.
상당하죠. 상당한 이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빼고 적자니까 그거 빼고 3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는 이게 지금 40%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HBM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D램 시장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 뒤에 보면은 D램 시장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0% 팩트 체크가 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 마감 공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 제가 여기서도 또 말씀드렸죠. 이 페이지 3요. 페이지 3는 7월 15일부터 스타트 작업으로 해서 귀하간 공사 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구인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페이지 3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는 24년 말까지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4년까지 생산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페이지 3는 내년 한 6월 정도에 가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가 8개 공정이기 때문에 한 공정에서부터 8개 공정까지 끝나려면은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니까 이 24년 말까지 뭐 이제 건축 공사가 하고 마찬가지예요. 준공이 낮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잘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24년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P4의 페이지 2는 마감 공사 설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삼성 관계자하고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추석 쉬고. 그 다음에 페이지 4는 설계 마무리 중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4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하여 25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2는 내년 1, 2월이라는 얘기를 한 달 좀 안 되는 전에 한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4는 제가 정확하게 든 것은 없지만은 여기 지금 제가 팩트 중인 이 사실에 따라 본다 그러면 페이지 2와 페이지 4가 이게 설계를 어지간히 되면서 24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년은 새로운 팹을, 그러니까 P5가 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P4의 그 마감 공사를 페이지 4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고, 결론을 얘기를 하면 평택 캠퍼스 P4는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뭐 어젠가 그젠가도 어느 협력사에서 직원이 300명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거는 그 임대차 계약이 된 거 보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협력사 대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평택 캠퍼스에 인원이 500명 오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추석 후에 평택 캠퍼스에 페이지 3라든가 혹시 또 페이지 2라든가 이런 부분, 리토핏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론은 이 P4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결론을 따로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결국 평택 캠퍼스 P5는 셧다운이라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를 또 한번 여기다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 P5가 셧다운된 거는 맞는데 밑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물산이라든가 엔지니어, 특히 엔지니어 이름이 바꿨죠. 삼성 E&A로 바꿨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P5는 2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5년까지는 그냥 중단되는 게 맞고,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얘기가 또 내년 하반기쯤에 이 P5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00% 팩트가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함구령을 내렸지만은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한번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고독 쪽에 있는 뭐 SNS 같은 데 보면 일부 나와 있는데 조심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찍은 삼성전자 P5입니다. P4입니다. 아까도 이 앞으로 12시 한 반 정도에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지금 크롤라 크레인이 요게 두 대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하나가 더 있고요. 여기에 뭐 벽면에 보면 구멍 뚫린 데가 없어요. 여기도 구멍 뚫어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걸 올리려고 준비가 있고, 여기 어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표면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여기를 절반으로 봐가지고요. 절반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페이지 2고 요게 페이지 4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2가 설계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고 여기는 거의 마무리 중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공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5번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1호사하고 그린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기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게 썰렁했었거든요.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또 봐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거는 D램하고 낸더 플래시인데, 여기는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S25향 모바일 1B D램이 공급 난항이다.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 저조로 해서 샘플 공급 일정이 문제가 생겨서 MX 사업부,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MX 사업부죠. 여기서 DS 사업부, 이 반도체 사업부에다가 좀 항의를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의 D램 탑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공급이 제대로 될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선단 모바일용 D램 1B를 얘기를 합니다. 12나노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갤럭시 S25 내년 초에 나오죠. 시리즈에 공급하기 위한 1B D램 5세대인데요. 12나노를 얘기합니다. 샘플이 저조한 수율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수율이에요. 지금 3나노도 GAA 3나노도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D램을 잘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왕국이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출시되어야 될 갤럭시 S25에 들어갈 그 D램을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폭이 12나노 수준인 D램으로 1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B, 1베타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D램 중에서 가장 최선단에 해당됩니다. 1C는 아직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SK든 삼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5월 16GB 1B DDR5 양산을 시작했어요. 작년 5월이에요. 그랬으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시장을 겨냥해서 9월 달에도 32GB 1B D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수율을 끌어오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율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D램에서 수율이 어느 정도 되냐? 최소 70%가 돼야 되는데 이 70% 이상을 지금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수율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모바일에 탑재하는 1B LPDDR 이 저전력 반도체죠. 이게 지금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사용처는 갤럭시 S25죠. 여기에 잘 돼야지 그 다음 것들이 이어지는데 갤럭시 25는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인 최신형 플렉십 제일 그냥 고가의 반도체거든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22년 10월 달에 LPDDR5X를 지금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게 수율이 안 나오는 수율.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을 한들 뭘 하겠냐고요. 삼성전자가 최신 LPDDR5X D램으로
업계 최고 동작 양품이 속도 나와야 되는데 그 양품이 8.5GBps 자꾸 나와요. 세컨드를 구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퀄컴 최신 플랫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계획이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율 문제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지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상 반도체는 80%이네, 80%. 제가 적게 가봐서 70 얘기를 했는데 80% 이상이 돼야지 이제 수율이 확보되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양산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들려지는 얘기로 보면 HBM도 지금 뭐 3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모바일용 1B 디램의 구체적인 수율은 수율은 극비입니다. 안 밝혀집니다. 근데 협력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보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이 관계자가 삼성전자의 관계자일 수도 있고 협력사, 장비업체의 그 협력 관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MX 측이 이동통신 쪽이죠. 여기서 DS 쪽에다가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삼성이잖아요. 계열사잖아요. MX 측이 항의를 했대요. DS 부분에다가. 1B D램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제대로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갤럭시 A25가 내년에 이제 그 생산이 되려면은 대량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D램 탑재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B D램이 HPC 고성능 컴퓨팅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모바일 D램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분기 삼성전자 모바일 D램의 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가 모바일 1B D램 수율을 개선한 이제 시간은 남아있어요. 시간은 지금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갤럭시 에이스 25 출시가 반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위를 끌어올려야죠. 밤낮 없이. 근데 최근에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그 신문에 난 거 보면 엔비디아의 직원들이요 퇴근을 안 한대요. 일주일에 7일을 일한대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많대요. 우리나라 같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1년에 연봉이 뭐 10억씩 넘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갈아 넣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주 5일 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개발팀에다 인원을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한 달 걸릴 거 하루 이틀이면 끝내버린대요. 이런 상황이 일어버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위를 올리려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낸드 플래시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E를 콜 통과한 거는 반가운 소식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갈 길이 멀죠. 이 D램도 문제가 많아요. D램 중에서도 이제 1B D램 모바일용 갤럭시 25에 들어갈 게 이게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 이를 C를 또 개발을 해서 HBM4에 써먹어야 되는데 거기도 과연 수율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요 낸드 플래시 부분은 제가 따로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율입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말짱 그냥 이 웨이퍼 한 장에서 그냥 3, 40%가 불량이 난다. 이렇게 되면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